위 서류가 진정한 의사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름 적혀 있고 그 옆에 설명도 있고 그럼 됐지 뭐. 네. 저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는 적법하다. 위법하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바꿨죠. 네. 이름하고 서명이 있으면 됐다.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있지 않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네. 적법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피의자 및 피고인 진술 거부권 옳지 않은 건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 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될 자에게도 보장되며 민사소송으로 치면 현재 확인의 그 즉시 확인의 이익이 있는 과거의 대상은 확인 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고 현재 소송 관계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에 대해서만 되죠. 그리고 장래 이행의 소라고 해서 251조 장래에 관한 권리 의무의 관계인 것도 장차 앞으로 발생할 권리 관계에 관한 것도 다툼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죠. 형사소송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된다. 진술 거부권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 국정감사, 국정조사 뭐 이런 거 있죠.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 뭐 해서 헌법 배울 때 국회법 배우면서 부수법으로 많이 배우죠. 행정 절차 네. 뭐 이렇게 있고 보장된다. 진술 거부권 뭐 내가 내 입 다물고 있을 권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입을 강제로 벌릴 수는 있어도 뭐 고문을 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말하기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보장되는 거고 내가 말을 할지 안 할지 내 자유죠. 근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네, 잘했어요. 피의자 신문조서 중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 부분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죠. 네, 이것도 또 틀렸죠. 이거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 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배제된다. 네. 피의자의 기명 날인 서명이 있어야죠. 배제됩니다. 이 뒷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또 중간에 문맥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를 중간도 접속사를 바꾼다라는 거 틀린 지문이죠. 증거 능력이 배제되고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가 아니고 아니하였으면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라고 해야죠.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은 거짓 진술할 수도 있지만 넘어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 스스로 범죄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죠. 방어권의 일환으로 보장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이거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뻔히 눈앞에 증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다. 뭐 이제 판사나 법원을 농락한다 이런 거죠. 그 정도의 선에 이르면 그때는 오히려 이제 적이 되죠. 괘씸죄가 추가돼가지고 양형이 가중될 수 있겠다. 피해자의 그 태도, 범죄 전후의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태도래. 피고인의 태도, 이런 것들도 그 형량에 반영이 되죠. 맞는 내용이고, 수사권의 진술 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형식적인 사건 수리를 거치기 전이라도, 이거 전에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때 인정된다. 맞는 내용이죠. 다 판례고, 2차 답안에서 혹시 만약 이런 논점들이 나오면 이런 내용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2번 2013년도 판례 기명 날인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작성된 조사할 수 없는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 기명 날인 서명이 되어 있어야죠. 3번 2012년도 판례 51조 4호에 보면은 양형 조건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는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 51조 가면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뭐 저기 하면은 형량을 참작해주고 그래서 뭐 반성문 내고 그러죠. 뭐 언론 기사에 보면 뭐 반성문을 50회나 제출했다 막 그런 거 나오죠. 모든 국민의 형사상 자기에게 자기 부재 거부 특권이라고 하죠. 12조 2항.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거, 입을 다물고 있는 거 그냥 부인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너 뭐 반성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너 태도가 왜 그래?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약 하면은 그럼 결론은 그러면 자백을 강요한 것이 되는 거나 다름없다. 그러면은 강요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강요 당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했으니까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근데 원칙은 이런데 이게 그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 가지고 명백하고 진짜 5천만 국민이 봐도 이거는 이거 네가 범죄자 맞네, 네가 한 거 맞네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니래, 끝까지 아니래, 눈앞에 증거가 있는데도 그러면은 뭐 이때는 이제 유죄가 나가면서 이제 양형이 올라갈 수 있겠죠. 아까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 이런 걸 감안해서
양 측면을 같이 이렇게 이거에 대한 논점을 쓸 거면은 다 같이 써줘야 된다. 잘. 4번 2020 이거 최신 판례네요. 이거 뭐였지? 범행 현장에서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저기 제주도였나? 뭐 국민신문고에 무슨 단란주점이었나? 나이트클럽이었나? 뭐 그런 데서 남자 무용수들이 무슨 헐벗은 상태로 이렇게 성행위를 묘사하는 그런 무용수들이 뭐 그런 춤을 추면서 해가지고 무슨 법 위반으로 그 국민신문고 민원이 올라와서 경찰들이 가서 사진 촬영을 했던 경우였죠. 현필 긴상, 현재성, 즉시성, 필요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서 통상의 방법으로 출입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는 그런 거는 영장 필요 없다. 그런 거는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라고 했었던 판례였죠. 그런 게 있듯이 사진 촬영도 그렇고 이거는 그 성매매 업소였나? 그렇게 이제 경찰들이 이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서 침투해서 이제 마사지 이제 뭐 이렇게 신청하고 돈 계산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윤락행위 같은 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그 정황을 이제 전체적으로 녹음을 하는 거죠. 그 업소의 직원이나 업소의 사장님하고 나누는 대화를. 그다음에 이제 경찰 신분을 밝히고 그 자리에서 이제 현행범으로 이제 뭐 성매매 알선, 그다음에 거기 뭐 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뭐 태국 여성분이었나? 네, 뭐 마사지사 뭐 이렇게 뭐 했던 그런 판례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사진 촬영, 녹음 이런 것들도 위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한 거 보니까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이 녹음을 쓸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통비법은 제3자들의 대화를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몰래 녹음했을 때 이게 죄가 되는 거고, 본인이 직접 그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면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하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상 마찬가지다. 네. 다만 수사기관 일반적으로 상대방 녹음하였는지는, 출입하였는지, 네. 이건 주거 침입에서도 중요하죠. 네.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건지 식당 같은데, 네. 그러면 상관없죠. 네. 설령 그 식당의 주인이 뭐 그런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더라도, 네. 출입 당시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고 어떤 주거의 평온을 해칠 염려가 없었다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적으로 기대는 영역에 속하는지 종합적으로 그냥 판단한다. 임의성이 없으면 장원의 증거능력 부인되고요. 피해자에 대한 진술 거부권의 고지는 보장하여 그 것인데,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진술 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죠.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란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란 때 인정되고, 네.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전이라고 하더라도, 네. 형사소송 절차의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될 그럴 저기가 있죠.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이 고지할 필요 없죠. 그래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네. 참고인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을 뭐 고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한테 저기 하는 거고, 네. 문제 5번. 공소 제기 옳지 않은 거. 공소장 부본 송달 없이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치면 소장 부본 송달하는 거죠. 그 소송의 상대방에게. 네. 그 공소장 부본도 검사가 기소를 해서 공소장이 올라오면 그 부본을, 네, 복사해가지고 그 부본을, 네, 그 피고인에게 너 이런 혐의로 너 기소됐어 라고 알려줘야죠. 제기한 경우와 같이 공소제기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의하면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례가 있죠. 1번 틀렸고요. 경찰서장 청구에 대해 직결심판, 적법한 정직증가 있는 경우에 그쵸, 직결심판 청구 자체가 뭐 공소 제기하고 동일하게 소송 행위를 볼 수 있다. 어쨌든 이건 공판으로 넘어가죠. 네. 경찰서장이 이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의의를 제기하면 경찰서장이랑 뭐 경찰서장이 이거에 대해서 뭐 보통 행정기관에 의의 신청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이의 신청회 같은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는 거고, 행정심판은 그 재결청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를 하는 건데, 그 당해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로 가지 않고 이런 직결심판에 대해 통고처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판 절차로 이동해서 법원이 심판하죠. 맞는 내용이고,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 일람표를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 문서로 출력해서 제출을 해야죠. 그냥 USB를 갖다 내면은, 네,